일본에 있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인들, 일본에 오래 거주하고 싶어요? 돈 내놔! 라는 거를 말하면 좀 그러니까. 타겟이 뭐 외국인으로 잡히다 보니까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똑같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게 생긴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본 가기 불편해지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예.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일본 가기 불편해진다니. 일본이 여러분 그 해외 관광객이 매년 엄청 많이 오잖아요. 예. 4천만 명 넘고 목표를 6천만 명으로 세우고 있으니까 계속 오게 할 거다. 이 해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일본이 역대급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 외국인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많이 다룬 내용 중에 하나인데 관광 오는 사람들은 관광 공해가 있다. 그다음에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저 외국인들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고 있다. 저 사는 외국인들은 뭐 단물만 쪽쪽 빨아먹는다. 그런 식의 좀 부정적인 보도도 이어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외국인에 관한 안 좋은 감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서 이제 어쨌든 지지율이라든지 어쨌든 이제 외국인을 좀 이제 뭡니까 감시를 해야 되겠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부의 방향성이 거의 정해졌다. 그렇죠. 한국 분들이 일본에 여행 갈 때, 일본에 유학 갈 때, 일본에 일할 때 여러모로 일본에 갈 일, 일본 정착할 일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관리 엄격화에 도항전 인증제도 도입을 가기 결정했다. 일본 내에 외국인이 정말로 많이 오죠.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를 봤을 때 우상향이죠. 이 파란색이 일본에 오는 외국인 숫자입니다. 당장에 작년 4,268만 명이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946만 명이 한국 사람이다. 뭐 4명 중에 1명은 한국인이죠. 일본에 오는 외국인 여행 중에.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로 제일 많이 가고 있죠. 그리고 당장에 올해도 1월 달에 이미 110만 명이 왔다. 대한민국 사람들. 그럴 때 올 한 해는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1,000만 명이 아마 일본에 올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이 내용.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관리 엄격화에 제일 많이 적용을 받는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뭘 어떻게 엄격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NHK 보도했네요. 일본 정부가 신제도 제스타를 도입했다. 제스타. 에스타 있잖아요. 미국 그거 갈 때 뭡니까? 허가받는 거. 그거의 일본 버전, 재팬 에스타. 이제 일본에서 이제 가기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가기 결정했으면은 뭐 거의 도입된다 보면 됩니다. 세부사항만 좀 바뀌고. 지금 자민당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확실시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바로 내일인가요? 아닙니다. 2028년도부터 도입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본 여행 간다. 돈 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관광 목적 등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 한국이나 미국 등 74개국 지역에서 단기 체제 비자 취득이 면제되고 있는데 올 때 이 사람들 정보를 미리미리 알아두는 게 좀 좋지 않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정보를 니들이 입력해서 허가를 받고 와라. 근데 그걸 하려면 일본에서 행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수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내고 와라. 즉 뭐 아까 일본 내에 4천만 명이 오는데 무비자면은 돈을 못 받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무비자면 아쉬우니까 얘들한테 돈을 뜯고 싶은데 뭔가 합리적으로 뜯을 방식이 없을까? 아하! 미국에도 도입을 하고 있네? 그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 라고 이래가지고 이걸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일본은 돈이 필요한데 국민들한테 대가면 불만이 그렇죠.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한테 떼어가자. 라고 해서 이제 이걸 도입을 하는 건데, 그럼 얼마나 떼어가? 그걸 아직 안 정했어요. 이걸 이제 간을 봐가면서 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도 사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K-에타. 대한민국도 이미 있어요. 외국인 상대로 이거. 한국 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거 수수료가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받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왜? 여러분들한테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추미코는 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거를 도입했을 때 초창기 때 요런 식으로 당신의 K에타 통과되었습니다. 일본인 박미사 씨. 여기 있네요. 박미사 씨. 잠깐만. 제 개인 정보가 이렇게. 예, 이 밑에 여권 번호라는데 그건 내가 잘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일본인 박미사 추미코 씨가 예전에 이제 이거 2022년도입니다. 코로나 시국 이제 거의 막 후반에 저희가 한국 갈 때 이게 도입됐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부랴부랴 이거 추미코 거 이거 신청해서 이거 허가를 받았거든요.
아니 뭐야 그러면 이거 추미코는 지금 한국 갈 때 이거 계속 필요한가요? 는 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 한시 면제기간 연장을 의미해 가지고 이게 여러분 올해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면제예요 이제. 저게 도입 초창기 때는 이걸 다 신청을 받았었는데 이게 반응이 안 좋았는지 예를 일본, 미국 아니 유럽 국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자네들은 굳이 우리가 돈 안 받을게 한국이 이래가지고 이걸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코는 저거 한 번 신청하고 그 이유는 지금부터 다 면제예요. 추미코 일본 사람이니까. 근데 그 위에 예를 들어 다른 웬만한 나라들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도 이미 10,000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하고 있는 저거 미국도 하고 있는 저거 달달해 보이네요. 그런데 일본은 관광객이 4천만 명 오는데 저 달달한 걸 아직 하지 않고 있네? 이거는 너무 아깝네? 그러면은 뭐야? 일본도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한국도 대상은 대상인데 이게 면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시간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어디가 여행객이잖아요. 이 여행객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에 살고 싶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출입국 관리에 관해서 엄격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좀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외국인의 영주허가 신청 수수료 상한액을 10,000원에서 300,000원, 1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30배를 올린다. 정확하게 말하면 올릴 수 있게 법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그렇죠. 입니다. 맥스로. 그래서 정확한 금액도 300,000원 맥스가 될지 아니면 한 200,000원까지만 될지 100,000원이 될지는 모르는 건데 일단 상한선을 만들어 둔다는 겁니다. 아니 일본은 뭐 여행 오는 사람한테도 이제 돈 뜨는다 그러고 일본에 사는 외국인한테도 돈을 더 뜨는다는 거네? 맞습니다. 왜 그래? 이것도 여행객이랑 똑같은데 일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얼마냐면은 작년 2015년 기준으로 413만 명입니다. 이게 10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죠. 200만 명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예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그러니까 이 외국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받는 수수료 같은 걸로는 관리하기에 좀 빡시네. 흔히 말하는 일본인의 세금을 써가지고 외국인을 관리를 해야 돼. 그거는 일본 사람들의 반감을 사네요. 그러니까 외국인 니들을 관리할 비용은 너희들에게 징수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외국인의 일본 거주 허가에 관한 절차 비용을 좀 많이 받겠다. 라고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뭔가 좀 30배를 올린다고 하니까 좀 말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냐면 약간 여론을 의식한 게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요미우리가 이제 2015년 작년에 보도했을 때는 영주 허가는 이제 원래 이제 10,000원인데 30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 정도. 이것도 이때 당시에는 이것만 돼? 반응이 안 좋았던 거야. 이걸로 안 돼. 좀 확실하게 올려라. 그러니까 10배 올리는 거를 30배 올리자. 라고 해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분들한테 세금 내주세요 하면 반발이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분한테 많이 떼간다 하면 그 오케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타이틀만 이라서 그렇지 이게 사실은 영주권자만 막 오른다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에 그냥 유학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이제 들어가는 금액이 커지는 게 있어요. 재류 자격의 변경이나 재류 기간의 갱신의 수수료를 100,000원까지 상한을 한다. 100,000원. 비자 받을 때, 비자 갱신할 때. 그렇죠. 100,000원. 그러니까 일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싶으면은 100,000원 내라. 라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내면 되나요? 는 아니에요. 갱신. 예. 재류 기간을 늘리려고 할 때마다 이 금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선에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기 위한 흔히 말하는 이 행정 수수료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바로 비자 5년라든지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마다 갱신해야 된다.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재류 기간 중에 뭐 한국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유학 일본어 학교 아니면 뭐 대학교 있잖아요. 전문학교라든지. 그런데 유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체류 기간이 약간 애매합니다. 나오죠. 법무 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 4년 3개월을 넘지 않은 범위. 그럼 이게 얼마짜리 준다는 거야? 라고 느끼잖아요. 이게 종류가 뭐가 있냐면 유학생들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유학생 센터에서 나왔던네요. 법무성 출입국 재료관리청에 3개월, 6개월, 1년 3개월, 2년 3개월, 3년 3개월, 4년 3개월까지 나와요. 랜덤으로 나옵니다.
누구는 얼마 나오고 누구는 얼마 나오고 달라요, 여러분. 이게 재료 기간 자체가. 3개월, 6개월 있다고? 3개월, 6개월이 왜 있냐면 청강생이라든지 연구생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은 1년에서 처음에 아마 2년 정도 나올 겁니다. 왜 달라지나요? 라고 했을 때 태도요. 예를 들어 유학생이 왔는데 이마 학점이 별로고 출석률이 별로고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얘는 2년을 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한 1년짜리 주면서 너 다음에도 성적표 들고 와. 다음에 네 학교 들고 와. 학사 과정 보고. 아 그러면은 너는 좀 길게 줘도 되겠네. 안심. 그러니까 모범수죠. 예, 그럼 되는 거고. 분량에 그러면 자주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수수료가 얼마? 6,000엔이거든요. 6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이니까 뭐 까짓 거 뭐 한 번 더 가지. 약간 그런 기분으로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가 얼마 낸다고요? 최대 10만 엔이란 말이에요. 10만 엔. 6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말이 달라지죠. 6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면은 태도 불량이 나올 수도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유학에 관련돼 가지고 유학생들의 좀 뭐라니까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일본의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유학생뿐인가요? 아니죠. 재료 자격, 기술, 입문 지식, 국제 업무. 해외에서 일본 일하는 셀러리맨들은 기본적으로 이 비자로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아마 일본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이 비자예요 라는 분들 많죠? 그렇죠. 이 비자도 나오죠.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이에요. 랜덤입니다. 이거 아마 처음으로 일본에서 일합니다 할 때 바로 5년 어렵죠? 어지간해서 5년 잘 안 주죠. 예, 정말로 우수한 인재 플러스 대기업이 아니서 5년 안 주고 대부분이 3년 혹은 1년짜리 받아갑니다. 그래 놓고 이제 기업을 잘 다니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갱신이 어떻게 가냐가 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은. 왜? 갱신할 때 지금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6,000엔입니다. 6,000엔. 왜? 갱신이잖아. 그러니까 재료 자격을 어떤 걸로 바꾸던 내가 유학생을 하다가 예를 들어 일본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도 6,000엔이었던 거예요. 비자 내용만, 비자 이름만 바뀌니까. 근데 비자 이름이 바뀌는 게 6,000엔이었던 게 이제 일괄적으로 뭐 10만 엔까지 가능하다 되니까 유학생이든 일하는 사람이든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기존에도 원래 머리가 아팠는데 더 머리가 아파진 게 뭐냐면은 이직할 때. 여긴 너무 블랙 기업 같다. 나를 너무 부려먹어요. 때려치우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때려치우고 가만히 있으면은 비자가 끊깁니다. 예를 들어 그만두고 구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일본인은 그 기간이 제한이 없잖아요. 본인이 백수가 되든 말든. 그렇죠. 근데 외국인은 그게 3개월이 맥스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3개월이 맥스지 공백이 있으면은 엄격하게 감점이 나와요. 흔히 말하는 너 어느 기업 일하라고 비자를 줬는데 너 마음대로 그 기업 그만두고 네가 이직한다고 기업 바꿨네? 근데 너 이직한 기간 동안 예를 들어 공백 기간이 있네? 너 뭐 했는데? 저 구직 활동했는데요. 증거 내놔. 부터 이래가지고 너 놀았지? 너 그때 이상한 거 딴 거 알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추심이 들어옵니다. 그 기간이 늘어나면 지금도 불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좀 더 빡시게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관해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저렇게 갱신 비용을 늘려가지고 있잖아요. 예, 하는 것도 좀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뭡니까? 좀 크게 영향을 주냐면은 한국경제에서 작년에 보도했네요. 한국 IT 인력 모셔라.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해외 취업 국가 1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예, 당연히 이런 기사뿐만 아니라 많이 뜨죠. 한국 취업난을 못 견뎌서 일본으로 가는 한국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예, 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아까 여행이랑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크게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겠어요? 일본에서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아까 말한 비자 갱신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일하는 메리트가 줄어들 수가 있잖아. 그죠? 예, 왜냐하면 유지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일본 안 그래도 한국보다 세금도 비싼데. 예, 그러다 보면 이런 변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예, 그런 걸 좀 엄격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단지 이거 하나입니다.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일본에 있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인들, 일본에 오래 거주하고 싶어요? 일본에 오래 살고 싶어? 돈 내놔! 라는 거를 말하면 좀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틀로 잡아서 도입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본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좀 약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했잖아요. 중국인을 대상으로 돈을 더 받고 싶어 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중국 사람만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것도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중국인을 일본에 거주할 때 돈을 많이 뺏어간다는 건데 타겟이 뭐 외국인으로 잡히다 보니까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똑같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게 생긴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그러니까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뭐 흔히 말하는 뭐 노동자들 있잖아요. 개발도상국서 노동자들이 뭐 범죄를 일으켜서 문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걸 떠나서 제일 큰 문제가 아까 말한 중국인이 일본에 너무 늘어서 문제다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도입을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막으려면 미리 막았어야 되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정도로 올 줄 몰랐다라는 게 사실 있다는 겁니다. 예, 일본 내에 거주할 때 이 정도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에도 뉴스가 많아오죠. 특히 중국 내 상황,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중국의 부유층들부터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외 도피를 할 때 도피처로 일본을 선택을 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돈 써주면 일본은 저런 걸 안 해요, 사실은. 이건 저희 방송에서 제가 자주 다루지만은 중국인은 해외 어디 나라에 가든지 중국 경제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인이 갖고 있는 집에 중국인이 새들어 산다라든지 중국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중국 사람들이 돈을 쓴다라든지 중국 여행객들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단체 여행객들로 와가지고 돈 쓰고 자기네를 간다라든지 호텔도 중국인 자본이 들어가는 호텔에서 묵고 간다라든지 그러니까 분명히 중국인은 일본에 많이 오는데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중화 경제권에 돈을 쓰고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행정 절차에 돈 뺏어가는 거는 중국이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좀 돈을 뺏어가가지고 일본에서 좀 돈을 한 세금을 걷어보겠다라는 게 이런 생각으로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아니 저는 개인 여행도 자주 하고 제 개인으로 유학 온 거고 저게 그냥 일본에 일하러 온 건데요. 그래도 너도 외국인이잖아. 동일한 잣대로 받아. 라는 게 되다 보니까 그런 데면서 한국 사람들이 좀 여행부터 이래가지고 좀 피해를 입는 그런 게 좀 생기는 게 있다는 거네요. 예. 일본 내에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주권 받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세금도 잘 내고 어쨌든 모범 외국인으로 일본에 있던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는 아니지 않아 라는 위경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일본 정부 입장으로는 역시 일본 국민들한테 돈을 대간다 라는 것보다 외국인 분들한테 대가는 게 쉽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 시작으로. 현재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게 계속되면은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같이 피해를 입게 되는 예. 그런 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좀 규제가 되는 거는 앞으로도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